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지금 한 1년 이상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제가 이제 못 지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잘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길게 끌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이제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구간에서 똑같은 패턴에 계속 편입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미래 모멘텀이 잡혀있는 종목들만 하면,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도 결국은. 근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게 되게끔 해갖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업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이고, 돈을 대는 게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한 그 부분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매매에만 길들여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큰 부자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매매에만 길들여져 있지만 그 매매로 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확률은 거의 뭐 1%에서 거의 뭐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자산을 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실패가 없이 끌고 간다는 거는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 게 돼 있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국민의 대부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는 당연히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해요. 1등이란 말이에요. 전 국민 자산의,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50%가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고밸류가 유지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산들이 주식시장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10%나 될까? 전체 자산에?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전체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버블이 낀 거예요. 그럼 버블이 없는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해서 버블 구간을, 미국처럼 그런 버블 구간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데, 서민들이 하기 가장 좋은 투자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 주식은 단돈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끌어가다 보면 자산은 자연히 불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 치자고. 우리가 2년, 3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 이럴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리스크 구간에 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반환하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쌓았던 수익을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서 수익이 뭐 300%였는데 수익이 뭐 한 30%로 줄었다 이거야. 그 리스크 요인이 벗어나면 300% 수익이었다가 30%로 수익이 줄어도 그 30%로 수익이 줄은 수익이, 그 자본이 나중에는 1000% 이제 뭐 10배, 100배 이렇게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리스크 구간이 아니고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산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회원분들하고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때요? 그럼 리스크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리스크 구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리스크가 있어요? 무역 분쟁. 지금 밸류가 터키가 지금 0.9배예요. 터키는 지금 거의 뭐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국 견조하죠. 뭐 기업들 유보율은 뭐 사상 최대 무슨 뭐 그런데 PBR이 0.9배야. 이거 뭔 말이에요? 절대적 평가라는 거야. 왜? 국민들이 투자 인식이 썩어서 싼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싸면 버블이 낄 때까지 자산을 보유하면 돼요. 그냥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단기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버블이 껴있지 않은 것만 골라내면 돼요. 지금 전체적인 PBR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싼 거는 어때요? 겁나 싸죠. 이렇게 PBR 구간에 놔줘도 종목별로는 비싼, 이제 업황이 좋은 것들은 비싸겠죠, 밸류가. 업황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말자 이거야. 업황이 안 좋은 것들을 봐서 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주로 비중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좋았던 업황에서 미래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중엔 다시 고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크게 한번 만들어지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 우리 회원분들은 저랑 같이 그런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 데이터를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이런 데이터도 갖다 팔고 이런 경험도 갖다 팔고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회원분들은 지금 계좌가 탄탄하게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잘 버티면 돼요. 우리가 금융위기 오고 이렇게 지금 금융위기란다. 무역분쟁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에 계좌 수익률이 20-30%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었던 회원분들은 어때요? 이번에 이제 이런 리스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50%에서 300%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익이 이렇게 수익 구간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때요? 또 리스크 구간이 발생한 다음에 또 수익 구간이 확대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구간일 때 절대 시장에서 도망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시장에 있는 한 기회는 항상 온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오히려 웃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입혀져야 하는 거고 그 경험이라는 거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경험을 만들어 가려면 어때요? 이런 리스크 구간을 항상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짜 기회는 그래서 투매나 악재 뒤에 온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단기파동, 중기파동, 장기파동.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투매장의 강한 섹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2017년 6월, 9월 달에 조정이 있었죠. 9월 달에 전쟁설 투매가 있었는데 이때 9월에 가장 강한 섹터가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음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가 100%에서 1000%씩 갔죠. 그리고 18년 2월 투매 후에는 북한 테마가 시작이 됐어요. 북한 테마가 시작이 된 다음에 북한 테마주들이 50%에서 500%씩 갔어요. 후발주들은 100% 가기 전에 무너졌고 이제 뭐 대장주들은 막 500%씩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장주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는 운이에요. 근데 이제 골고루 포트를 이렇게 잡아놨으면 골고루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런 대장들은 나에게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이제 수익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대장을 내가 잡아내야 되겠다. 가는 말에 올라탄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 요인이 크고 중간에 파동이 크게 나올 때는 그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다음에는 얘네들은 주도 섹터가 못 돼요. 바이오 다음에 북한 테마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요? 바이오가 무너졌잖아요. 북한 테마 다음에 올라오는 게 이제 확실하게 주도 섹터가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북한 테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2월, 8월. 자, 이제 좀 장기적인 조정이 있었어요. 6개월. 장기적인 조정은 아니고 한 중기. 중기 조정. 북한 테마가 2월 투매 후에 이제 잠깐 반짝했어요. 지금 이후에 만약에 상승장 전환돼서 이제 장기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2년씩 장기 파동이 나오면 이제 중기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1000%, 2000%씩 나오는 거라고. 대장은.
우리 대장이 아닌 것들은 한 100%에서 뭐 300%, 50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또 단기 파동으로 마무리되고 또 투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12월이나 이때 보면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항상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산업을 공부를 했어.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마무리하고 뭐하고 하면 트럼프가 지면 트럼프가 이제 미친 짓거리 할 수가 있겠죠. 왜? 이제 트럼프가 탄핵이 이제 뭐 진행이 된다든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공화당에서 다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다 많이 먹어버려. 그래갖고 뭐 상원, 하원 해갖고 다 민주당 해버리면 이거 이제 뭐 의결시켜갖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돌려야 되죠. 시선을 돌려야지. 시선을 돌려야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미친 짓거리 막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탄핵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 분쟁은 더 심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구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12월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야지. 만약에 무역 분쟁이 그때 해소되면 어떡할 건데? 이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골 때리는 구간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럼 비중을 무겁게 가져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12월 이후에 그런 리스크가 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많이 커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조금밖에 못 커지고 또 무너졌어. 그럼 또 담아가는 포지션을 막 취하는 거지. 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만 확보해 놓으면 되죠. 그게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이제 한 10%에서 30% 상황을 봐서 그 정도 현금을 만들어 가면 돼요. 11월 달부터나. 반등이 나오면 그 전에는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별로 큰 이슈가 없을 테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트럼프가 막 지금은 이제 미친 짓거리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도 리스크 요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유럽이랑 뭐 자동차 관세 뭐 이제 유보한다. 한국이랑도 FTA 뭐 했다 해놓고 자동차 관세 또 꺼내들고 나오고 막,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가야 될 기업들이 못 가고 있고 실적이 막 억압받고 눌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을 공급해요. 이미 금융위기가 오는 순간 서민은 싹 망하는 거야. 제일 먼저 망합니다. 무조건 서민은.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빚만 갖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망해요. 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려야지. 그럼 유동성 공급. 막 돈 찍어 풀고 기업들 막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경기는 또 이제 화랑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공포가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리턴이 크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공포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공포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상승은 크게 나와요. 공포가 짧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승도 빠진 폭이 작으니까 작게 나오겠죠.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저평가가 확대되기 때문에 갈 때는 크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 것만 빼고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말에 올라타는 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잘 안 해요. 피곤하니까. 가는만 올라타는 거. 과거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제시 리버모어. 리버모어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이 사람 어때요? 어떻게 보면 단타의 달인이죠. 뭐 사서 오늘 팔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 뭐 불타기, 뭐 이런 거에 달인이에요. 제시 리버모어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을 끌어올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다 막 그거 한단 말이에요. 막 영웅화 시켜하고 막 한다. 근데 이 사람 어때요? 결국 자살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니까 힘들거든. 자산 관리는 평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기 수익 보고 뭐하고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죽었어. 지금 워렌 버핏은 어때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보다 영향력이 작아.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릇이 큰 사람들, 덩어리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별로 사회에도 별로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온다 그러면 공매도 막 이빨 때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시 리버모어가 또 누구 있어? 조지 소로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약간 투기 성향이 좀 껴있는 그 방향성 매매라고 흔히 좋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일단 저는 좋게 안 봐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향은 이쪽에 더 가까워요. 이쪽에 더 가까운데도 그게 더 안전한 길이고 오래 가는데 편안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방식이 남들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근본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내 것만 빼고 움직인다고, 움직임만을 올라타는 거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자, 수익만을 바라보고 항상 수익 나기만 원하면 주식시장에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다들 마이너스 40%, 50% 손실 구간에 난 만약에 마이너스 10%, 20% 지켰으면 그건 이기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투자자 90%가 지금 만약 계좌가 마이너스 40%, 50% 손실 중이다. 근데 난 마이너스 10%에 지켰다. 그러면 어때요? 리턴이 크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본전, 뭐 수익 전환 되면 어때요? 나는 뭐 따블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에 입혀져야 됩니다. 남들이 100%, 500% 수익 중인데 나는 20% 손실 중이면 어때요? 내가 정말 이거는 잘못 썼다 이거. 내 계좌는 그만큼 안전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버블이 끼었을 때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크게 확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이 작용했을 때 만약에 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내가 만약에 약손실 중이거나 수익 중이다, 수익이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남들 다 무너질 때 나는 견조하게 지켰으면 이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요건 잘못 쓴 겁니다. 요건 잘못 쓴 거예요. 손실 중이 아니고 수익 중. 예를 들어서 남들은 100%, 500% 수익 중이야. 이거 몰빵해갖고 예를 들어 하나 먹었다 이거야. 500%짜리. 근데 나는 비중 쪼개갖고 100%짜리 수익 중인 것도 있고 30%짜리 수익 중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20% 손실 중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는 수익이 지금 20%야. 그럼 길게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큽니다. 이거 몰빵이면 어때요? 500% 수익 중이다가 만약에 이게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그럼 수익이 어때요? 마이너스, 이제 뭐 플러스 250%로 줄어들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5천만원이 됐어. 그럼 이게 25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 수익 봤으니까 난 잘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50% 손실 중이네. 그러면 열받아갖고 막 화나갖고 머리에 이제 막 김 뿜뿜 내뿜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산이 이렇게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이런 몰락은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제대로 비중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안정적인 투자를 끌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택적으로 자금을 조금 쪼개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안 해도 되고, 사실 피곤하니까. 자, 점점 그릇을 크게 키워라. 자, 단기 3개월 북한 테마 버블 확대. 자, 3개월만은 우리가 100%에서 뭐 500% 이렇게 가는 걸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근데 우리 어때요? 2년 3년 들고 2년 3년 끌고 와서 1000% 무슨 뭐 500%에서 1000% 2000% 이렇게 수익 나는 거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죠. 자, 10년 동안 끌고 와서 무슨 뭐 이렇게 하고 1000%, 20,000% 수익 나는 거, 이것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 경험을 쌓아가면 어때요? 이 경험을 쌓아가면, 자, 이 경험을 이제 입히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경험을 입히러 가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정은 어때요? 지금 요런 거 한 번 구경한 거예요. 2번. 바이오 때는 우리가 소외됐고, 자, 이제 북한 땀에는 살짝 맛봤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투매가 있었으니까 또 다음 이런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파동에 또 맛보고,
또 이제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주도 섹터를 내가 못 들고 있을 수도 있어.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게 성공해서 실패해서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수익 보는 거를 계속 누적하면 어떻게 돼? 결국 계좌 플러스가 날 거 아니야. 상장 폐지되는 종목보다 이렇게 튀는 종목 많이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시간을 입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어때요?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또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입혀지면, 자, 이렇게 입혀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한 5년. 5년에서 10년. 자, 이런 과정을 겪는 건 어때요? 이제 평생. 뭐 투자가 최소한 한 2, 30년은 돼야 돼. 이런 투자를 할 정도 되려 그러면. 기간이 한 2, 30년 정도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1년, 2년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 데이터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실수가 많이 있어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제 1년도 아닌 거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왜? 시스템이 이제 정비된 지 얼마 안 됐잖아. 뭐 이제 한 6개월이나 됐어요. 시스템 정비한 지. 그쵸? 요런 게 이제 이 시스템 정비돼서 나중에 어떻게 커나가는지 모르고 나중에 또 시스템이 더 좋아지면 거기서 또 어떻게 커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뭐 덧글로고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버니 무슨 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간. 야,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거야? 언제 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잔돈 갖고 그렇게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만약 귀가 솔깃하고 뭐하고 하면 이미 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 예를 들어 2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 치자고. 월 100만원씩 저축. 그럼 어때요? 2년 동안 얼마야? 2,400만원 만들어냈죠. 자, 3년 동안 저축을 했어요. 3년. 100만원씩 계속 저축을 했어. 얼마 돼? 자, 3,600만원 만들어냈어. 자, 여기서 더블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번 거예요. 내 자산은 어떻게 돼요? 7, 8천만원 됐죠. 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만 더 반복하면 어떻게 돼? 자, 나한테 목돈이 생기잖아요. 목돈. 3억에서 5억. 자, 이 돈이 작으면 어때? 이게 50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저축금액이 50만원이야. 내가 여력이 작아서. 10만원이야. 저축금액이. 그럼 이 시기만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돈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10억, 100억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5억이 넘어가면 주식 투자만 몰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 하나만으로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변동폭에 너무 지겹고 뭐하고 하면 다른 데로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뭐 땅이라든가. 저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5억 이렇게 되면 땅 같은 거 살려고 하면 몇 천만원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도 한 군데 몰빵을 하면 안 돼. 내가 2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땅 하나 사놓으면 안 된다고. 1억 갖고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땅 5개 사놔야지. 그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다 뭐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더 건전해지고 더 안전해져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계속 저축과 이제 뭐 현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속 저축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시장에서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면 결국은 패하는 거예요. 도망. 자, 도망을 언제 가겠어요? 리스크 구간. 가장 큰 기회에 항상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 시장이 버블이, 시장 버블. 다들 들어와. 다들 뭐 해갖고, 이때는 어때요? 시장 버블일 때는. 다들 미쳐갖고 들어오면서 지금 나간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지금 이거 박아놓으면 돈이 얼만데, 이러면서. 자, 리스크 요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 다 망해가는데 무슨 투자냐. 죽을라고, 뒤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게 거꾸로 돼야 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지금 깨우쳐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리딩을 하면서 보통 보면은 종목에 대한 리딩, 뭐 사고 팔고 이런 매매 리딩보다도 어떻게 보면 채팅으로 인해서 이제 마인드를 잡는 리딩을 더 많이 해요, 저는. 왜? 이런 거 좀 전 항상 그래요. 뭐 까먹고 뭐하고 한다, 조금 손실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리딩 하는 사람도 어때요?
그때 내가 팔라 그랬을 때 팔아야지.